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일단 시황 흐름을 좀 보면요. 시황 흐름을 좀 보면 미증시가 어저께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좀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백신 이슈가 붙으면서 화이자에서 임상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붙고 뭐하고 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붙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백신이 이제 뭐 FDA에서 승인이 나고 이제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도 이제 이게 보급이 되는 시점은 2021년 하반기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해 말에 만약에 백신이 이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도. 그리고 요런 이슈나 또 이제 치료제 이슈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제 치료제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이제 항체 치료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요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급등 흐름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테마도 또 이제 한번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졌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백신이라는 게 보급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이제 뭐 해방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년 말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경제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섹터에 대한 이제 스탠스들을 잡아가고 뭐하고 할 때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백신이 보급되고 뭐하고 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자유롭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왕래하면서 돌아다니기는 힘들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택트 같은 경우도 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이제 좋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제 스탠스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억제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살아날 수가 있겠죠. 자국에서는 이제 다 돌아다닐 테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들만 조금 이제 약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백신이 이제 보급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제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이런 이슈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뭐예요?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에 전체 파이 중에 코로나 치료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된 테마를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익 비중이 많이 잡혀있지 않은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진행이 된다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전체 파이 중에 전체 이제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 중에 굉장히 작은 규모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기업의 무슨 뭐 전망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단기 매도 포지션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황을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섹터에 대한 얘기도 또 했는데, 자, 우리 증시도 거기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었던 이제 진단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이제 급격하게 빠진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번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면 팔아야지 라는 스탠스들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손실 구간인데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본전 근처만 오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점점점 매도 압력이 세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밸류가 부담되는 구간들은 누군가 신규 포지션을 취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올라탔던 이제 투기 자금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밸류가 매력 있는 기업들, 앞으로 성장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자, 이제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들의 이제 시작 흐름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삼성 SDI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삼성전자가 뭐 63,000원, 64,000원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도 거의 바닥 탈피 흐름들이 보여줄 수 있고, 모바일 테마들도 좀 봐야 된다. 그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폭락 흐름은 앞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 지금 이제 지수 과열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저는 이제 지수 과열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스탠스가 좀 바뀐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폭락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신용 부담이 있고, 신용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고, 예탁금도 이제 더 이상 늘어나는 흐름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예탁금이 뭐 60조, 70조, 100조 이렇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지 않는데, 신용은 지금 이제 한 16조에서 17조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유지가 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신용자금이라는 건 항상 단기자금이니까 시장에 빠지게 되면 센티가 안 좋아져서 신용 물량이 터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단기 폭락의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스탠스도 있어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조금 과하게 운영을 해봤는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많이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 미대선 노이즈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한 1개월에서 3개월이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제 한 1개월이면 한 달 정도면 끝난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죠. 요 1개월 동안의 노이즈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대선 결과 불복,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때요? 시장이 어때요?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무슨 뭐 당선 결과가 바뀐다라든가 바이든에서 갑자기 뭐 대법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뭐 선거를 다시 해라든가 아니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갑자기 대통령이 바뀐다라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미리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양도세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 뭐 이런 양도세 이슈가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10억 유예를 했으니까 일단 여기 센티란 말이에요. 센티 심리적으로 이제 유예를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심리적인 센티멘탈 악화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건 이제 밸류예요. 밸류인데 이제 시장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내년 거를 이제 반영하러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과열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현금을 조금씩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2400포인트, 코스피 24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6월 거를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자, 내년에 있는 내년 시장 밸류는 내년 6월이면 다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6월은 2800포인트. 그러면 이제 밴드는 2400에서 2800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00에서 2800으로 이제 밴드를 봐주는데, 여기서 2700포인트, 2600포인트가 넘어가면 현금을 좀 섞어볼 포인트가 되는데, 그 밑에서는 현금이 과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을 저희는 줄이고 있습니다. 원래 현금 비중을 우리가 27%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자, 이 현금 비중을 지금 18%까지 줄여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지금 지수 과열 구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조정이 진행돼 준다 그러면 계속 채워갈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10%까지 줄여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상 못한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한다거나 시장의 센티멘탈 악화가 급격하게 뭐 진행이 되고 하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글로벌 크게 꺼지거나 하게 되면, 지금 그리고 달러 약세 흐름은 저는 이제 1200원 넘어간 2018년도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너무 급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또 노이즈 요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되다든가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의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전쟁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정책을 오락가락 한다라든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화합을 중시하는 그런 스탠스들을 좀 바이든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도 만약에 백신이 나오고 폭발적으로 성장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거의 3월달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이제 뭐 진행이 되게 되면 거의 전쟁 이슈와 맞먹는 구간이라
경제 회복이 진행이 될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그리고 조정이 올 때마다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자, 통계적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마이너스 25% 이상의 폭락은 이거는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둡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걸 기준점으로 둘 수가 없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왜 밸류가 잡혀있는 것보다 뭐 5년, 10년의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받는 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크게 한 뭐 40%, 6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 밸류를 체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 밸류를 봐서 이제 적정 수준의 밸류 체크가 가능한 쪽이 이제 코스피라고 봤을 때, 자, 코스피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6년에 한 번 정도, 자, 평균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전 세계 평균을 해서 봤을 때, 자, 6년에 한 번 정도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25% 정도를 이제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이거는 그냥, 약한 하락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약한 하락 조정. 지수가 마이너스 10%, 15% 빠지면 폭락을 했니? 많이 빠졌니?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거는 그냥 완만한 하락 조정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뭐 평균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보면 돼요.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이게 1,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한번 만나면 그냥 다 깡통 포지션이 오는데, 굉장히 이제 뭐 마이너스 25% 이상 폭락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 15% 정도는 그냥 조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조정의 흐름들만 나오고 시장이 계속 뻗어갈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잡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적정 밸류 밴드 구간을 내년 6월까지 2021년 6월까지 일단 2400에서 한 2800포인트 정도 요 정도가 시장 밸류 구간이지 않나 싶어요.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이제 2022년 추정치를 반영을 하러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2022년 추정치는 지금 뭐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라 요런 것들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스탠스들이 이제 시장에 잡히고 뭐하고 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중간값을 놨을 때 2600포인트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2600을 기준으로, 자, 이 2600포인트 아래 있을 때는, 자, 현금이 5%, 10% 이상 있으면, 이거는 현금이 과한 포지션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우리는 현금이 한 8% 정도 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마다 2600포인트 아래에서는 그냥 현금을 줄여가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지금 그런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상방으로 만약에 2600포인트가 2600포인트 구간이 내년 3월 전까지 만약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자, 현금 비중을 뭐 5%, 10%에서 조금 더 늘려봐도 되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그렇게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황은 요 정도 보고 2020년 이제 11월 12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제작한 영상이죠. 자, 그린케미칼 104%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바이든 테마가 지금 슬슬 막 붙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정책 테마랑 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 테마의 핵심 카테고리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중국과, 유럽이 이제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면 되고요. 유럽과 중국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관련된 이제 표가 그쪽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지지층이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긍정적인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트럼프가. 그렇다 보니까 미국만 여기서 엇나가는 포지션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장기 테마로 진행이 되면서 수년 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고 진짜 이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지고 하면서 요즘에 보면 해운우님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운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막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교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교역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포지션들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교역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스탠스로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또 더해서 보면 물가도 슬슬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막 철광석 가격도 움직이고 무슨 뭐 이제는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좀 지배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물가에 이제 연동이 많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금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금리가 이제 뭐 2번, 3번 이상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요거는 이제 경제 회복이 됐다. 이때는 이제 경제 호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뭐 2년, 3년 정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호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부채를 키워놨던 기업들이 경제가 안 좋고 뭐하고 했을 때 부채를 키워놨던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이게 부실화되는 게 굉장히 급격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부터 금리가 2-3번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주식은 이제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고 싶어 해요. 자, 이런 기간 설정을 하게 되면 기회를 잡아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2020년 11월 11일 날 인증을 해주셨고 2018년 10월부터 보유한 종목인데 수익을 이제 드디어 주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2018년 10월이면 지금 2년 되셨죠. 2년 조금 넘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보겠습니다. 6,6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수익률은 104.48%가 찍혀있네요. 절반은 이제 복리 계좌로 옮긴 후에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화이팅! 이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바투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항상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카페 인증도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의 이제 파동 흐름을 우리가 한번 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과거에 2005년, 2006년, 2007년 요때 어때요? 상장 이제 해서 급격하게 소외를 받았던 기업이에요. 이때 당시에 뭐 이제 그 뭐냐 건설, 금융 뭐 이런 인프라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뭐고 할 때 그때 이제 소외를 받다가 2008년도에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죠.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주도 섹터가 뭐였냐면 차화정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그리고 화학, 정유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로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자동차가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에너지. 그러면 친환경. 자, 환경에 대한 카테고리로 묶여서 지금 흐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는 이게 뭘까요? 기존 정유는 뭐예요? 우리가 석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수소차에 들어가는 소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뭐 이런 소재 관련된 섹터를 이제 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정유 같은 경우는 뭘로 바뀌고 있어요? 자,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죠. 자, 이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기존에 원자력하고 석탄 발전으로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 풍력, 태양광이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2008년도 이후에, 자, 2011년도까지 차화정 강세였어요. 지금도 이제 똑같은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똑같이 차화정인데,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 자, 수소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은 뭐예요? 자, 반도체 소재,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지금 뭐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굉장히 큰 모멘텀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 산업에 관련된 소재, 자,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이런 소재 기업들이 화학 섹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카테고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유, 이건 뭐예요? 전기, 풍력, 태양광. 그러니까 정유 섹터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파이가. 석유는 이제 기름값은 올라갈 수 있어요. 기름값은 올라갈 수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전체 캐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석유에서 전기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고, 자동차가, 그걸 이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기존에는 석유에 기름의 60%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소비를. 자, 자동차 소비가 석유의 60%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뭘로 생산을 하냐? 자, 풍력이라는 원자력, 풍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30% 이상 낮아졌다. 그러면 풍력 이쪽은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산업이,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주도 섹터가 이제 흐름들이 보면, 요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차화정의 똑같은 반복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산업만 바뀌는 거예요, 산업만. 기존에 이제 석유가 전기로 바뀌는 거고, 이제 소재가, 기존에는, 화학 소재가 반도체 소재 위주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랑 수소라든가 에너지 소재, 또 2차 전지라든가, 요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소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뭐 OLED, 디스플레이 소재도 있을 거고, 요런 부분들이 다 화학 섹터로 엮여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석유가 전기로 바뀌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어때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깔려있는 자동차였어요. 근데 그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바뀌어가는 거죠. 친환경차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잡아가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이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보면, 자, 5년 동안 쉬고요. 5년 동안 주가가 쉽니다. 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쉬었으니까, 자, 5년 동안 주가가 쉰 다음에 딱 3일 동안 올라갔어요. 3일 동안. 자, 5년에서 3일이 딱 올라갔는데, 이 5년 중에 언제 이제 이 3일이 발생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업이 굉장히 저렴하고 밸류 매력이 있고, 또 어떤 뭐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고, 그런 기업 가치들이 잡혀있는 기업들은 사놓고 기다리면 이런 포지션이 언젠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린케미칼 일봉을 보면 여기서 4,000원 구간에서 7,000원, 뭐 7,300원까지 튀었으니까 한 80%, 뭐 90% 사이 이렇게 주가가 튀는 게 딱 3일이에요, 3일. 자, 월봉으로 놓고 보면요. 자, 5년 동안 매수 포지션 주고요. 딱 3일 동안 이렇게 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을 주는 거죠. 이 이전에는 차익 실현 구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0년에 튈지, 2017년도에 튈지, 2018년도에 튈지, 2016년도에 튈지, 이걸 알 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어때요? 타이밍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튀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3일 동안 이렇게 튀었는데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마 흐름이 붙은 거예요. 테마 흐름이 붙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재가치까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한 1년 동안 올라가야 될 부분들이 며칠 만에 올라가고, 또 버블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테마라는 거는 붙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제 파는 포지션들이 나오니까 좋은 포지션일 수 있죠. 근데 테마를 따라다니는 포지션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린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뭔 기업인지도 몰랐는데 이런 테마가 붙게 되면 언론에서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어때요? 뉴스를 공급을 해줘요. 자, 이 뉴스를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이 됩니다. 마케팅이 돼갖고 사람들이 어때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 이 관심이 몰렸을 때 사서 이 타이밍을 봐서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고 싶은 거죠. 이익을 빨리 내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을 잘못하게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테마라는 게 붙고 언론에서 뉴스가 공급이 되고 하는 포지션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역이 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새로 편입하는 포지션들은 안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봐야 되고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추천도 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추천을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도 드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제 1만원이 넘어가는 포지션들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이제 적정가치 수준 구간까지는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을 이제 움직이게 되면 자, 버블 포지션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관점일 것 같아요. 자, 신나는 바투님 매수 자리 보면 2018년도 10월에 사서 지금 2년 있다가 요 3일을 먹은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투자는 기업이 좋은 포지션들이 오고 저평가 포지션이 오면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라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편입했던 3,000원 구간대에서 놓고 봐도 코로나 폭락 때 보면 30-40% 빠졌어요. 그런 변동성에 이제 겁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에 겁을 내면 좋은 기회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 못하고 내가 뭐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가라는 거는 결국 가치에 연동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평생 단기 매매만 하다가 언젠가 깡통이 나고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투자 관점을 이제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유의 기준은 항상 기업 가치에 둬야 됩니다. 기업 가치에 놓고 이게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3일의 포지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이게 수익을 주는 시점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밸류 매력이 있고 굉장히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싸다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투자 관점들 중에서 내가 취해갈 수 있는 보유 포지션을 기업 가치에 놓고 두고 기준을 기업 가치에 놓고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익을 줄 때까지. 그리고 수익을 줬을 때 이제 이렇게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볼 거냐 아니면 이게 버블 포지션이니까 내가 가진 비중을 많이 줄이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매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냅둬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자, 이거 사서 2년 기다려갖고 100% 줄 거다, 이게 결정이 돼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살까요?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갈지를 모른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에 작용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산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는 많이 잡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보면 그린 케미칼이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면 한 1,430억 정도 돼요. 현재가가 대충 한 5,950원 구간이니까 이제 바투님이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편입했던 구간은 시가총액이 700억대일 때예요. 700억 구간일 때예요. 700억에서 한 750억 사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린 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내용을 보면 이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대충 매출이 한 2,000억에서 2,500억 사이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을 이제 5% 가지는 생각을 해보면 대충 한 1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2% 3%면 30억이에요. 자, 기존에 이제 2% 3%가 나오니까 30억에서 50억이 나왔던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뭐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나오다가 2019년도에 이익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 보이죠. 자, 매출이 전체 파이가 성장을 못해도 이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의 스탠스가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추정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코멘트가 나간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식 추천이 나갔던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성장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해서. 근데 누가 회원분들 중에 배당주를 좀 뭐 해갖고 뭐 말씀하신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배당 내용을 보면, 자, 주가 위치가 이제 3,000원, 4,000원 관대에 있을 때 배당이 거의 한 3, 4% 정도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는 무슨 뭐 자산 매각이든 보유자산 매각이든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9% 이제 배당을 했죠. 5년 동안 이 기업이 배당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배당만 25%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행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뭐 1%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화폐가치 하락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4% 이상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당만 받고 주가가 제자리에만 있어도 이런 기업들은 그냥 배당 매력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배당을 재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리가 굉장히 크게 입혀지겠죠. 기존에 예를 들어 100만원 샀는데 자, 25% 배당을 받아서 25만원을 더 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에서 따블이 되면 200인데 125가 따블이 되면 어때요? 250이 되죠. 자, 50%의 추가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럼 이 기업이 10년 동안 배당을 예를 들어 5%를 하면 50%죠. 배당이. 자, 그렇게 배당을 해놓고 주가가 뭐 2배, 3배 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리 수익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배당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도 뭐 보통 보면 사람들은 이제 성장주 이제 주가 파동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상승 파동이 빨리 만들어지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성장주에들만 사람들이 목매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성장 섹터가 상대적으로 수익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데, 성장 섹터가 밸류 부담이 있다라거나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 있는 구간들, 그런 어떤 주도 섹터가 성장 섹터에 잡혀 있는 때는 가치주들도 무조건 섞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목이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성장이라는 기업이 있고 가치라는 기업이 있어요. 저평가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니다, 가치라고 하죠. 그냥. 가치주, 성장주를 나눠서. 근데 성장주가 예를 들어서 100% 수익을 줬어요. 자, 이거를 이제 2분의 1을 줄여서 여기다가 분산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서 초과 성장 섹터에서 초과 수익률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가치주들이 계좌방어를 해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보존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를 할 때는. 계속 분산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계좌 수익률은 점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비싼가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비싸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전부 팔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 기업을 보면 이제 뭐 부채 비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순여금자산 300억에 뭐 자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좀 더 뜯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 이제 좀 뜯어보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유효자산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배당을 계속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들을 계속 배당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경영도 잘하고 좋은 거예요. 주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0원 구간 때 2005년에서 자 2009년 동안 자, 주가 위치가 뭐 1000원에서 1500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배당을 5%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떠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주가가 이제 10,000원에 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면 1000원에서 우리가 사서 10년을 보유해서 주가가 10,000원에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가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배당을 5%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 투자 기간에 10년이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처음 투자 원금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인데 배당을 5%를 하면 어떻게 돼요?
500원을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10,000원 위치에서 5%를 배당을 하면. 그러면 1,000원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내 처음 투자금의 50%씩을 매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것도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만큼 배당 성향들이 높아지겠죠.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어때요? 배당 성향을 늘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상승이 예를 들어서 뭐 10배가 갔다 그래도 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 성장 기업들은 예를 들어 주가가 예를 들어 5,000%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꾸준히 하면서 천천히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예를 들어 1000%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배당이라는 걸 더해보면 자 이것보다 상승 여력이 크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배당이라는 거는 이 주가 파동에는 이제 연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배당을 안 주고 계속 이 기업에다 재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 상승률이 요것보다 성장 섹터보다 더 큰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은 투자 가치는 자산 가치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성장 가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나는 성장 섹터에만 주식 배팅을 해. 나는 가치주 자산주에만 배팅을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골고루 섞어갈 수 있는 믹스를 해야죠. 그게 이제 효율도 가장 좋고 안전성도 가장 좋고 그 심하게 소외되는 포지션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주들의 비중을 언젠가 사놓으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을 2015년부터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매집을 해서 모아갔다라고 생각해보면 평당이 3,000원, 3,500원이 잡힙니다. 그리고 뭐 7,000원 넘어가고 뭐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분할매도 포지션을 봤다 그러면 뭐 원금은 빼놓고 나머지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짜 비중이 계속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빠진 걸 가지고 또 다른 이런 기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공짜 포지션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복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분산으로 우리는 복리 개념을 잡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2010년도부터 매집을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도부터 보면 이게 5년인데 2010년도부터 매집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일정금을 맞춰갖고 매집을 했다 그러면 평당은 3,000원, 3,500원이 똑같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카테고리 딱 해놓고 이렇게 딱 더해놓고 절반 잘라놓으면 대충 뭐 이제 3,000원에 3,500원이 잡힌다고요. 평균 단가가. 그렇게 매집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수익 구간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덜어가는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면 좋고요. 테마는 항상 붙으면은 가진 자가 보너스를 받는 거지 없는 자가 진입 포지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잘못 생각을 해요. 테마가 붙고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박 날 것 같거든. 대박을 쫓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항상 좋은 먹잇감이 돼요. 버블 구간에 기존에 있는 가진 자가 있으면 가진 자의 버블 구간에 이 마케팅을 보고 따라 들어온 개미들이 비싸게 사준다고 해요. 버블 포지션에. 이런 호구짓거리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항상 호구짓거리를 하냐 이거예요. 테마가 붙고 이슈가 붙고 하면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버블 포지션에 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단기적인 버블 포지션이든 장기적인 버블 포지션이든. 그런 구간이 왔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새로 사는 것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99%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테마를 따라다니지 말자라는 거야. 이런 건 스탠스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바이든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린 케미칼, 바이든 친환경 공약 수혜, 자, 기대의 급등, 요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투기 자금들이 붙겠죠. 그러면은 투기 자금들이 붙었다가 투기 자금들이 손절치고 나갈 때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투기 자금들이 손절치고 나갈 때 그 손절 물량을 받아 나가려면 어때요? 투매를 받아 나가려면 그러면 기업의 가치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준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야, 나는 4,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지? 그럼 4,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가지고, 주가 만에 더 빠져주면 일정권 맞춰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다가 또 이런 거 붙으면 또 분할 매도 보고.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사업 구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기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손실을 보기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저평가 구간에 사서 기다리면 굉장히 항상 좋은 투자 포지션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사서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을 보면, 자, 5년 동안 이제 바닥을 만들었어요. 바닥을 만들고, 자, 바닥에서 무릎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5년 동안 움직이다가 주가가 움직일 때 어때? 3일 만에 움직인단 말이야. 3일 만에. 5년 중에 3일. 이 5년 중에 3일이 언제인데 라는 걸 잡아낼 수 있냐 이거죠. 이건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위한 기간 설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 기업을 1년만 보여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장기 투자자래. 그래놓고 나는 한번 사면 1년 보유하고 있어. 그럼 1년 지나면요? 팔아야지. 손실나도 팔 거예요? 그럼 이게 2년이 돼도 버틸 수 있어요? 이게 3년이 되면요? 기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주가가 제같이 안 오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뭐. 배당 주면 배당 받아먹고. 그쵸? 물론 뭐 굉장히 좋은 다른 자산들이 보인다 그러면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기간을 예를 들어 6개월이니 뭐 3개월이니 한 달이니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투기예요. 이 기간 안에 수익이 안 나오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자, 기간 설정은 최소한 하려면 5년 이상은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 왜냐면 이렇게 해야 성공 확률이 90% 이상 나와요.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잡아야 성공 확률 90% 이상 나오고, 10년 이상으로 잡으면 거의 한 99.5% 이상은 나올 거예요. 자, 20년으로 잡으면, 자, 99.9999999 뭐 요 정도 확률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0.00001%는 뭐냐? 망할 경우, 지구가 멸망한다라든가 그럴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 말고는 그러니까 100% 이기는 거예요. 기간을 장기적으로 설정하면 장기적으로 설정할수록 지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고 주식 투자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단기적인 성향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큰 수익들을 쌓아나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